자, 특별 브리핑. 최후의 보루, 서초마저 무너지다. 최후의 보루라고 했었는데 무너졌고요. 한 주간의 뉴스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내용인데요. 그에 앞서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2019년도 우리 기준금리, 요거 좀 약간 살구색이라서 기준금리를 요렇게 인상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요 시기에 서울 아파트 가격 조정받을 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금리를 다시 내리죠.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금리를 더 버리는 현상. 우리 이때 기준금리 1.75%, 신규 주택담보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3% 정도 수준이었네요. 1.5%, 3%. 이 금리도 버티지 못하는 그 정도 맷집이었다. 그 정도 체력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금리도 4% 넘어갔죠. 보금자리론도 4.8% 그랬다가 다시 일부 줄어드는 금리가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도 약간 있는데, 사실 지금 금리도 버티기 힘들다. 그래서 자꾸 물어봐요. 그냥 우리나라 금리 어디까지 오를 것 같아? 그 일본이 과거에 급격하게 금리를 올릴 때 3.5%를 올렸었죠. 여기 C 구간, C라인, C 구간에서 금리를 3.5% 올렸었어요. 2.5%에서 6%까지. 그것을 봤을 때 우리는 기준을 어디로 볼 것이냐? 코로나 이전을 기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코로나 이후를 기준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리도 일본이 3.5% 올렸다면 우리나라 금리 낮을 때 0.5% 수준이었잖아요. 그럼 0.5에다가 3.5를 더하면 이게 4가 될 것이고, 아니면 코로나 이전에 그래도 약간 어느 정도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여기 코로나 이전의 금리가 거의 1.5% 정도 되었었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일본처럼 3.5%가 오른다면 우리나라도 5%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구간은 이렇게 4에서 5% 정도 잡고, 요즘 근래에 보니까 예제 마진이 2.5% 수준. 요거 예전에 만든 영상인데, 영상 자료인데 계속 다시 써먹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다시 찾으려고 하니까 제가 자료를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만든 자료를 제가 찾기가 어려운데, 제가 찍어 놓은 방송을 이 시청자분께서도 예전 자료 한번 찾아보고 싶어도 찾아보기 좀 힘든 부분도 좀 생기지 싶어요. 네, 어쨌든 대출금리는 정말 최악의 경우 내년 말을 기준으로 고점 가면 6.5에서 7%. 대출금리? 지금 과거에 이 신규 주담대 3%도 견디기 어려웠는데 지금 4%도 높다고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데 6%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미국도 올 연말까지 3.5% 아니면 내년 말까지 3.5% 요 정도 기준을 정점으로 보고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도에 사람들이 미쳤다고 집을 그렇게 샀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연끌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그땐 정말 마치 저금리는 영원할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우리 너무 빨리 일본화 되는 거 아니야? 일본이 지금 이 금리가 완전히 계속 바닥을 기고 있잖아요. 제로 금리 수준이잖아요. 정말 저도 그때 당시에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정말 이렇게 빨리 일본처럼 되나? 아니, 알고 보니까 이 쌍둥이처럼 있던 지금 금리 상승기가 한번 나타났어요. 추후에는 정말 일본처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일본은 맷집 좋았다. 일본이 왜 맷집이 좋았냐? 이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나서 금리가 그 이후에 지가도 더 올랐어요. 금리 정점 이후에도 지가는 올렸어요. 우리는 금리가 정점을 가기도 전인데 벌써 지가가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확실히 맷집이 좀 약한 느낌 들었어요.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나왔잖아요. 2015년의 가격을 지켜낼 것인지. 이 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미쳤냐? 2015년 말이 돼? 2021년 이 주택가격이 불을 뿜고 있던 그 무렵에 나온 보고서 내용인데요.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그 월성동에 있는 아파트 3억 후반대에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 보시면은 그 지역에 비싸게 거래되는 건 정말 2015년도에도 2014년 말 2015년에도 3억 중반 3억 중반 그 정도까지 갔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3억 후반에 거래되고 있잖아요. 여기 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05년의 가격을 지켜낼 것인지예요. 문제는 지켜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담은 표현이지, 2015년의 가격은
지켜질 것이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근데 2015년의 가격 지금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인천의 아파트 뭐 12억짜리 아파트가 뭐 갑자기 뭐 6억대로 갑자기 뭐 12 거의 13억 정도 하던 아파트가 6억대로 떨어졌는 충격, 뭐 이런 뉴스들. 세종의 아파트가 12억짜리 아파트가 8억으로 바뀌는 충격. 근데 매물 찾아보면 이 8억보다 더 싼 매물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자, 일본이 엄청난 폭등을 거쳤듯이 우리도 엄청난 폭등, 15년부터 21년까지 그 폭등 시기도 비슷해요. 지금 하락 한국에 미치는 어디인가 제가 2달 전에 말씀드렸을 때 여기쯤일 것 같다. 이미 우리는 정점을 찍고 빠진 것 같다. 그러면 2024년 지금부터 2년 3년 어떤 경제 위기나 자영업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집을 잡고 다른 것들 먹는 거 입는 거 다 포기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고 버티더라도 3년 정도 버티면은 그때는 만세를 부르더라. 아직까지 시기는 더 남은 것 같다. 가격이 지금 30% 빠졌으니까 굉장히 싸 보이네 하고 뭐 실거주를 위한 목적인지 투자를 위한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3억에서 5억대 아파트 거래가 그나마 좀 이뤄지고 있잖아요. 여기가 더 빠질 수도 있겠다. 지금 왜 우리가 주변에서 이 충격이 와닿나요? 과거에 뭐 IMF 때 은행이 무너지고 막 뉴스에서 막 도배가 되고 했던 그런 것처럼 우리 뭐 자영업이 붕괴된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지금 뭐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어서 뭐 불황 때문에 뭐 인력을 감축한다든지 우리 주변에서 아직까지 그 정도 충격 와닿는 경우 잘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충격은 오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고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나서도 집값은 조금 더 올랐다가 빠졌다. 우리 시기는 어느 쯤이냐 지금 이제 시작인 요 시점인 것 같아요. 2020년 23년 말까지 금리는 더 오르고 요거 다음에 차트 다시 한번 더 언급해 드릴게요. 지금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3국면에서 4국면으로 넘어가는 시점. 모든 가게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요 시점. 그리고 건설사들은 분양 사업을 점점 줄이지만 미분양은 계속해서 쌓이는 이 모습 그대로죠. 네, 이 모습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설사들은 분양 사업을 점점 줄여가야 되는 시점에 이 시점에 250만 개 플러스 알파를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사실 250만 개 플러스 알파도 지난 정권에서 내놨던 3기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대구에 이미 나와 있는 인허가 물량까지 다 포함하고 여러가지 것들 다 포함해서 나온 250만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엄청난 공급은 아닐 거예요. 정부는 괜히 이걸 막 부풀려갖고 자기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엄청난 것을 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사실은 지난 정부의 연장에 불과하고 갑자기 없던 공급 물량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이런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건설사들이 알아서 지금 줄여 나가야 될 시기, 그리고 지금 시기는 급매로 물량을 던지면서 가격 하락을 촉진하는 시기, 지금 요 4국면이에요. 아직까지 5국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불황, 사람들이 실업을 한다든지 자영업 폐업을 한다든지 이런 현상들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 가격 하락은 언제까지냐? 아직까지 5국면 경기 불황 국면까지도 하락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대구 30% 하락했으니까 이제 하락은 끝났구나가 아니고 세종시가 40%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면 지금 인천이나 서울 외곽 지역들 이런 경우 너무 많이 올라서 가격 빠지는 곳들이 있는데요. 그런 지역도 이런 하락 볼 수 있다. 인천도 이런 하락 나타날 우려가 있다. 대구보다 공급 물량들이 훨씬 더 많고 입주 물량도 훨씬 더 많더라. 5국면에 가서 이제 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 다 조정을 거친 이후에 이제 규제 해제책을 내놓으면서 야 이제 좀 뭐 좀 해보자라고 이제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정부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해요. 이 4국면 가격 하락 초입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해제책을 막 내놨어요. 그 나중에 이것 치고 올라가는 힘 확실히 부족해질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6국면 완전히 바닥을 기고 정말 이제 야 투자는 끝났구나. 야 일본 알지? 일본 더 이상 집값 안 올랐는 거 알지? 물론 그러면 뭐 긴자나 뭐 주요 뭐 상업 지역이나 뭐 또 어떤 지역 가지고 와가지고 어디는 올랐더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서울은 오르더라 해서 강남은 오르더라 해서 서초는 오르더라 해서
그래도 서초에서 또 어디는 또 입지 좋은 어디 역세권 어디 아파트는 오르다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것처럼 또 일본에서 뭐 어디 뭐 도쿄가 어떻고 뭐 또 뭐 긴자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가져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시장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구나. 그래서 야 정말 우리나라는 야 이제 안 된다. 부동산은 안 된다. 일본처럼 그냥 가격은 바닥을 기고 감가상각이 반영되면서 가격은 더 내려가기만 할 거다라는 이 패배감이 팽배해 있을 때 부동산 완화 정책을 막 쏟아내면서 어떻게든지 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띄워도 될까 말까 한 판국에 이미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를 벌써 제법 썼다. 그리고 더 쓰려고 지금 하고 있다. 제법 카드 너무 빨리 꺼내든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야, 그럼 언제 사야 되냐 도대체? 신규, 내집, 1주택, 내집, 실거주를 위한 1주택이 되었건, 투자를 위한, 주택이 되었건, 언제 사야 되느냐? 부동산 규제 완화할 때. 부동산 규제 완화하고, 건설사들이 공급을 확대하려고 할 때. 지금 공급 확대하는 거는 이 자살행위다. 파이낸셜 프로네싱, 부실률이 높아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엎어지고, 이런 사례들 나오잖아요. 대구에서 사례들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했던 것들은 다음에 또 몇 번 다뤄드릴게요. 야, 세계 1위 CATL 불이익 주고, 우리 배터리 회사들 좀 잘 나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반도체가 좀 시름시름하다. 근래 들어서 요런 모습들. 그리고 중국 헝다발 경제위기. 지난주에서 계속 글로벌 집값, 하락,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가운데, 야, 미국 너희들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중국만 조지면 되지. 야, 한국에까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더라. 국내 자동차 배터리 업체도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더라. 미국은 순전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야,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 지어. 그러면 보조금 줄게. 이런 식으로 철저히 자국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야, 우리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 싸움 하는데, 우리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애매하게, 반도체도 우리 마음대로 못해. 배터리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 이 중국의 미운 털이 바뀌려고 하죠.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 좀 균형 있게 잡아갔으면 좋겠고요. 미국 소비자 물가 예상은 8.7%를 했는데 8.5%로 요거 떨어지는 걸로 인해서 나스닥 요 근래 며칠 동안 또 바짝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높은 물가 수준이긴 합니다. 그 다음 빅스텝에 대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야기들 한두 번씩 나오고 있고, 중국이 조금 휘청거린다는 이야기, 우리만 볼 것이 아니고 좀 같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 가운데 인구 절벽 우려도 있는데, 중국도 인구가 좀 감소했다. 우리만 인구가 감소하는 게 아니더라. 이 부분도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고요. 250만 플러스 알파 이거 호우 상황 때문에 연기를 했지만 하긴 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뚜껑 열어놓고 보면 큰 건 없을 거예요. 좀 생색내기 용이긴 하겠지만 이 시장 분위기 안 좋은 상황에서 숫자만 들어도 조금 더 몸이 좀 얼어붙는 듯한 그런 모습. 둔촌주공 이게 합의는 이제 이뤄졌다. 합의는 이뤄졌는데 야, 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더라. 야, 건설사하고 마지막 경고 문구는 그거였어요. 야, 이 건설사하고 싸우지 마. 싸우면 너희는 손해야. 올려달라고 해? 그러면 올려줘. 그러면 문제 없을 거야. 이런 뉘앙스로 뉴스가 끝이 나는 거 보고 약간 좀 씁쓸한 느낌이 들었어요. 타워팰리스도 비싸요. 사지 않는데요. 똘똘한 한 채. 사실 종부세도 그렇고 큰 혜택은 없어지더라. 차라리 싼 거 2개로 다시 정책이 바뀌었는데 사람들은 지금 머리 내리에 박혀있어요. 야, 똘똘한 한 채가 최고지라고 내리에 이미 박혀있어요. 근데 다시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지금은 싼 거 여러 개가 더 나은 형편으로 가있지만 그게 또 다시 순식간에 이게 옮기는 게 쉽지가 않다.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것을 정리하고 한 2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지금 10억짜리 2채로 갈아타자. 이게 움직임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10억짜리 2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 1개, 2개 정리를 하고 또 비싼 걸 사고 이동하는 게 좀 수월하겠지만 20억짜리 사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동하는 것은 더 쉽지 않다. 움직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 다음 8개월 새 3억 뚝 가격 뚝 하면서 가격 해기 수도권 지역이 2020년 가격으로 해기한다. 12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9억으로 떨어진다. 12억 5천까지 갔던 것이 9억 1천으로 떨어진다. 오늘 첫 번째 제목으로 붙였던 아파트 그 경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3.3억까지 갔던 것이 아까 얼마 떨어 4억 정도 떨어졌었나요? 9억 정도로 떨어진다. 요 현상이 이게 대구에서만 나타나고 충격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서울, 경기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고 오히려 세종에서는 더 심하게 일어나고 대전에서도 생각보다 뚝뚝 떨어지는 현상 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 지금 분위기에서는 아니다. 경매 법사가가 높아가지고 1차 한번 유찰된 가격이 우리가 그나마 좀 바라볼 만한 가격이더라. 요런 정도.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강남이 버티고 있지만 급매물 한두 건을 계기로 시세가 빠진다. 오를 때도 마찬가지였다. 급하게 사는 사람들, 집값이 더 이상 천정을 뚫고 올라갈 것처럼 오르니까 급하게 사는 사람들이 한두 건 사면서 가격이 올랐더라. 그래서 가격이 수억이 떨어졌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의 거래량을 찾아서 보면은 정말 그렇게 높은 가격에 산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 심리적인 충격은 있어요. 우리 집이 3억 했었는데 6억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엄청 좋았잖아요. 근데 거품이 확 거치면서 집값이 4억으로 떨어졌어요. 그 1억은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이 빠진 충격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자, 윤정부의 배신. 정부세 깎아준다고 했는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요런 내용들을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요런 더 관심 있으시면은 요거 잠깐 정지해 놓으셨다가 요 제목 부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에 클릭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부세 부담. 야, 종부세 윤정부 종부세 폐지한다 그랬잖아. 차츰 점점 줄여줄 줄 알았는데 웬걸. 살짝 줄여주는 척 하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면서 다시 원점으로 회귀해나가는 모습. 사실 부담스러운 거 맞습니다. 그나마 다주택자는 그나마 조금 혜택이 가요. 다주택자는 오히려 더 혜택이 가요. 좀 정부 정책이 이상해요. 인구가 줄어들고 집 계속 짓는다. 가구 수도 2040년부터 감소한다고 하는데 전 너무 먼 시기의 이야기죠. 2050년 되면 대구 인구 얼마요? 180만?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먼 이야기고 우리한테 솔직히 좀 와닿지는 않아요. 서울 수도권이 메가 수도권으로 바뀐다. 그래서 충청권까지도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 수요들이 들어가 있고요. 2047년, 너무 먼 얘기지만 어쨌든 가구 수도 결국에는 서울, 부산만 나오고 또 대구는 뺐어요. 대구는 억울합니다. 중앙지 뉴스에서 대구를 잘 다뤄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요 부분 때문에 제가 이 긴 뉴스를 다 가지고 왔는데요. 윤정부 250만호 공급 현실화되면 마지막 아파트 수요 다 채울 듯. 이제 끝장 봤다는 거죠, 이제. 끝장 봤어요. 그러면서 과거처럼,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들, 재건축을 한다? 재건축을 해서, 다시 짓는다?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물론 저층 아파트들은 또 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좀 고층 아파트인데, 30년, 40년 되고 했는데, 손 못 대는 경우 있잖아요. 일본에 저층 아파트인데도 손 안 대고 있잖아요. 나이 들면 옮겨 다니는 것도 싫고, 그런 것도 생각해봤을 때, 수요를 다 채웠다. 이 말이 너무 무섭게 와닿았어요. 아파트 거주 비율 있죠? 대구 아파트 거주 비율. 대구의 아파트 한 65만 개, 주택수는 한 30만 개 되나요? 근데 주택수나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것들, 제가 이 숫자를 본 기억이 오래돼서, 좀 오락가락합니다.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요 뉴스를 보고,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왜 대구 뉴스를 안 알려주니까, 이 대구 뉴스에 맞게 한번 제가 또 조사를 해서, 특별 방송으로 또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대구에 아파트가 엄청나다. 정말 내년에 3만 가구 입주하고 또 몇만 가구 입주하고 하면 이거 금방 70만 개 되고 정말 250만 이 플러스 알파에 이번에 없던 새로운 공급들이 또 굉장히 많이 추가된다면은 한 10만 가구 20만 가구 된다면 이거 한 80만 가구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10년 20년 후에는 대구시 인구가 180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2050년이 되면 180만.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학교 출산율이 0.8이 무너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게다가 젊은 층은 더 빠져나가고 2030 엄청나게 빠져나가거든요. 2030, 40까지도 빠져나가요. 40까지도 빠져나갑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2050년이 되었을 때 주민 수는 180만 명이 되고 아파트 개수는 한 80만 개 된다. 이런 걸 생각한다면 좀 아파트 많기는 많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가졌어요. 마지막 아파트 수요 다 채울 듯. 이 부분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전체 절반 기준으로 보면 52% 정도가 아파트 거주한다고 하는데 중산층 점유 주거 양식인 점을 감안했을 때
60% 가량이면 적정 수요를 채웠다고 말할 수 있다. 대구는 이미 60% 채웠을 거예요. 제가 좀 더 정확한 자료는 확실히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잔학기나 250만 플러스 알파. 그나마 수도권 중심으로 한다니까 좀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결국 우리들의 자녀 세대들은 결국 그 메가시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결국 아파트 많고 또 여기 뭐 직장이 없고 또 사회 문제가 생기면은 또 더 많은 기업을 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이 지방은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홍준표 시장이 뭐 알파시티 청아람 있는 곳에 어디 근처에 2.2조 규모의 뭐 투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막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 대동전기인가 무슨 기업을 유치했다고 하는데, 그 기업 내용을 보니까 연매출 5천억 규모의 회사에 종업원 수가 5천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보고, 야, 이게 무슨 기업이, 뭐 이런 이름도 듣도 보다 못한 기업인데, 야, 이거 거창하게 보였는데, 야, 이거 별거 없네. 별거 없네. 이런 느낌. 뭐 쓸만한 알짜 기업들이 굳이 찾아 내려오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수도권도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고, 교통 호재, 대구도 온통 호재로 집값이 다 올랐었는데, 경기도 또한 교통 호재로 엄청나게 올랐던 것들 마찬가지로, 야, 호재빨이 다 해간다. 세종시 다른 지역, 세종시 집값 40% 추락하는 지역 있잖아요. 규제지역 해제해달라, 아니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냐, 미운 털이 박힌 도시, 그냥 규제를 해줄까 이런 느낌도 살짝 들고요. LTV 80% 확대해도 효과 없더라. 대구에 얼마 전에 뭐였죠? 건축, 재건축, 뭐 심사 강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걸 하고 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거 하려고 엄청난 민원을 막 집어넣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때 뭐 좌표 찍어주고 어디 가서 민원 넣으라 그러면서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사실상 이 하락기에는 뭐든지 해도 다 시큰둥하더라. 조금 약간 무서운 뉴스는요, 요 LNG 가격이 많이 뛰어가지고, 야, 가스공사 올겨울 블랙아웃, 이 뉴스 좀 전국적인 부동산 뉴스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 아파트들도 사실 LPG인가요? LNG인가요? 네, 사실 이걸로 난방을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야, 필요한 양을 너무 확보하지 못했다. 겨울에 정말 냉방에서 자야 되지 않는 거 아닐까. 야, 전기 라디에이터라도, 그래, 전기는 못 끊겠지. 야, 가스는 어떻게 끊기더라도, 난방을 그냥 가스는 좀 조정을 받더라도, 야, 전기는 못 끊겠지. 전기 라디에이터를 한 개 사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 자, 수원, 안양, 동안, 수원, 영통, 그동안 많이 오른다고 중앙지에서 뉴스가 하루에 몇 건씩 나오고 일주일에 몇 번씩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요. 제가 이런 것들 좀 재빨리 나오면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재빨리 KWP님, 네, LNG요, 네, LNG, 네. 재빨리 캡처를 하는데 이 뉴스들이 생각보다 이게 오래 남아있질 않아요. 빨리 사라져버려요. 하락폭이 3년 내에 최대로 갔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한 가지고 와봤는데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 현장에 와보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우리도 이렇게 느꼈잖아요. 제가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방송을 이어나가고 있는 와중에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계속 실거래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댓글에 늘 달렸어요. 야, 가격이 떨어지긴 뭐가 떨어지냐, 현장에 가봐라, 그런 물건 없다. 30%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나오면은 현장에 나가면 20% 떨어지기로 나오면 시장에 나가면 그런 물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근래에 가면은 시장에 나가니까 그런 물건 있네로 바뀌잖아요. 여기도 아직까지 지금 이제 갓 하락을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직까지 못 보고 특수 물건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증명되더라. 시장에 나가면 더 싼 것도 있더라. 네, 끝까지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서울도 지금 역전세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입자 못 구해서 난리 났습니다. 거래 절벽 후폭풍 막아야. 거래 절벽, 결국에는 또 뭐 규제를 해제해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 나와요. 거래 절벽, 서울도 대구 거래량하고 맞먹을 정도. 인덕원 5억 폭락했다. 2년 전 호가되니까 다시 급매 문의. 대구도 지금 막 30% 정도 떨어지고 나니까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실제 매수로 연결되고 있진 않지만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은 많다. 가을이 되면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 더 많겠죠. 또 집값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팽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월은 비수기 옛말. 이거 분양이에요. 분양. 대구에 3,000가구 정도 분양한다고 했잖아요. 8월에 분양 안 한다가 아니고 밀어낼 수 있는 거 계속 밀어냅니다. 네. 이미 뉴스에서는 뭐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비가 오르고 철근이 오르고 시멘트가 오르고 노래는 다 불러놨어요. 그래서 분양가 올려도 된다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놨기 때문에 싸지는 않은 분양가. 네. 서초도 2억은 낮췄다. 요거 제목으로 붙여봤는데요. 그래도 서초는 버틴다고 끝까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 서초도 무너졌다. 그러면 전국이 다 무너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중 유동성 증가세 둔화. 예적금만 한 달 새 22.5조 몰려. 네, 전국적인 분위기 같이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서초가 무너졌다. 그러면 거의 다 이제 거의 끝장이 났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과연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지 그 분위기는 아까 일본 사례에 들어드렸던 그 부분처럼요. 자기만의 그런 여러가지 표들, 시중에 보면은 표들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거기, 벌집 순환 모형에 맞춰서 주택 가격 흐름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 부분이 세로축이 가격이 되고, 여기 거래량이 되는데요. 요런 것들도 미리 자료를 찾아놓고 더 공부해 두셨다가, 자기만의 기준 봤을 때, 나는 이 정도 떨어지면은, 야, 적정선인 것 같아. 야, 한 개 더 살려고 했는데, 지금쯤 사면은, 세금적인 부담도 괜찮겠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제가 어제 부산 제목에 이런 말을 썼어요.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 만난다.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 만난다. 정부에서는 지금 쓰레기를 한 개씩 치워주고 있잖아요. 세금 괜찮아. 두 채 정도까지는, 특히 또 지방에는 별로 부담 없어 쓰레기차를 치워줬는데 이 가격 하락을 만난다라는 거죠. 이 한 채의 하락이 아니고 네 말 듣고 한 개 더 샀는데 이 두 개가 같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똥차라는 거죠. 요 부분을 좀 조심하면 그나마 투자에서는 큰 성공은 못하더라도 큰 실패는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투자에서 실패만 피해도 그게 어딥니까? 인생에서. 네, 1부 잠깐 마치고 잠깐만 지금 시간이 9시 19분 잠깐만 좀 따뜻한 차를 좀 가지고 와서 좀 차를 좀 마시고 목을 잠깐 풀고 그 다음에 금리와 자영업에 관한 부분 그리고 뒷부분 대구 부분 대구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어갈게요.